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회사에 그 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그 돈의 대부분은 사실 프로모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지금은 그때 여기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그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다 꺼울렸다. 일부러 회생을 이제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800억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게 어디다가 재산을 감췄을 수도 있는 거고. 네, 팀원 UMF 자금 관리가 정말 엉망진창이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엄청 많죠. 그렇습니다. 예. 제기돼 왔던 의혹대로 고객의 결제 대금을 예. 사업 확장에 사용한 것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태 초기부터 잠적했던 구영배 큐텐 대표가 어제 국회에 나와서 미국 온라인 기업 위시 인수 과정에 팀원과 UMF의 판매 대금을 활용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점업체에 줄 판매 대금 지급을 2달 가까이 미룬 채 그 돈을 인수합병에 쓴 건데요. 구 대표는 그 돈을 이후에 갚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작 업체에 줄 돈은 또 없다고 말해서 듣는 사람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구 대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지금은 그때 여기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회사에 그 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그 돈의 대부분은 사실 프로모션으로 쓰고 샐러드한테 정상금은 언제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가피하게 좀 양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로 구 대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자금력이나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간 셈입니다. 네, 자금력도 없는데 그런데 모회사인 큐텐이 팀원과 위메프 대표의 승인도 없이 자금을 빼낸 정황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큐텐은 지난 4월 11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팀원에서 200억 원을 연 이자율 4.6%로 1년 만기 조건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2월에 이제 인수한 그 위시의 인수대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이루어진 건데 내부 승인 절차가 좀 이상합니다. 대여금 집행 문서의 기한일은 4월 11일이었는데 유광진 팀원 대표의 최종 승인이 난 건 나흘 뒤인 15일이었거든요. 예, 예. 이때는 이미 팀원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앞서 1월에도 똑같은 형태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금리 4.6%로 1년 만기 자금 50억 원을 팀원에서 빌렸는데 이때도 대표의 승인이 돈이 빠져나간 이후에 19일이나 지난 1월 30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소비자가 판매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판매회사에 줘야 될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예.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자금을 빌리는 건에 대해서는 기한자, 최초 기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한자로부터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까지는 모두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기한자와 2차 승인자인 재무팀장, 예. 3차 승인자인 재무본부장 예.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를 제외한 기한자, 2차, 3차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합작을 한 셈인데 예. 이 세 사람은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큐텐이 팀원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에 예. 재무와 기술 개발 기능을 큐텐 테크놀로지에 넘김으로써 이 회사는 사실상 큐텐 한국 자회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 대표는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회사 재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을 놓고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객이 물건 결제 대금으로 낸 돈은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금융감독기관이 이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정산 금액을 외부에 신탁하도록 했습니다. 팀원과 UMF에서는 이게 근데 지켜지지 않았죠.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궁색한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금융당국은 사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번 사태 해결을 피지라 불리는 네. 지급결제 대행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피지사 간담회를 소집해서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피지 업체들은 또 사정이 다르죠. 수수료율이 훨씬 높은 카드사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면 몰라도 우리만 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뭐 미결제 금액이 1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속히 일단 소비자 그리고 판매 업체의 피해 복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